안녕하세요. 실전 돈 버는 기술 스킬스입니다. 네, 8월 넷째 주 주간 리포터. 네, 오늘 화요일이지만 월요일날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움직임들이 거의 지난주 크게 움직인 다음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의 움직임이 나오는 한 주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카페에 주간 리포트 올리고 주말에 올려놓고 화요일날 오늘 새벽에 바로 업데이트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주에는 8월 폼크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죠. 26일부터 28일까지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공교롭게도 또 주말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이번 주에는 아마 요거 관련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눈치를 보느라고 가격들이 크게 안 움직일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뉴욕 세션 전에는 이번 주 혹시 거래하는 모든 포지션들을 일단은 정리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메이저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달러 움직임에 준해서 함께 지켜봐야 될 것이고 9월 첫째 주 9월 3일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평소에도 이게 유동성에 큰 팝업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한데, 특히 요즘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이제 고쳐가 되는 단계가 지났고, 이제 문제는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미 행정부는 지금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지금 5%, 5.4%인가 나왔었는데 4% 후반대. 그러려면 지금 대략 따져도 한 3,400만 명 정도는 고용이 창출돼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이루어질 거는 안 될 거고, 매달 조금씩 고용이 일어나서 실업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달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러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 관련된 경제 이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번. 이번 주는 제가 이제 경제 뉴스 볼 때 별 3개짜리 외에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화요일날 오늘이네요. 3시에 독일 2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목요일쯤에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 이 정도인데, 이미 미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그만큼 쏟아붓는데 경제 성장률이 나쁠 리가 없죠. 기업 실적도 2분기가 거의 최고치를 찍었는데 아마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법안 통과되면서 예산이 또 쏟아져 나오고,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또 이제 750만 명 실업자들한테 보너스 지급하는 게 매주 300불, 그리고 그게 이제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고, 또 주정부에서 또 추가로, 그게 이제 9월 6일날 종료를 하는데, 주정부 그 예비 예산으로 좀 더 주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뿐이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양적 완화가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가 그만큼 시중에 풀리기 때문에 2분기와 마찬가지로 3분기도 미국 증시나 기업들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이제 앞으로는 고용 지표나 실업률 지표 이런 거나 이제 델타 변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 이런 거를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미국 상황, 달러 상황은 그렇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계속 미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네, 3분기도 경제 성장률을 나쁠 것이고, 중국은 이제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 미국이죠. 미국의 통제에 벗어나려고 지금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기축으로 만들려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중이라서, 크게 뭐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이 돌아갈 건데 영향은 받기는 받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 법안을 지금 5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 기업이나 부동산이나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제 중국도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규제 법안을 어느 정도 풀고 다음 달쯤 되면 뭐 경제 성장률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중국도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은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서 항만 쪽에 계속 뭐 락다운이 발생하고 있죠. 조금만 조짐이 보여도 락다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나빠졌고 중국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안 좋으면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들이나 뭐 내수 물가들, 제조업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에 또 더 가속시키는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이러면 오일 가격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이런 것도 이제 중국이 나쁘면 같이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상황을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미국은 이건 테이퍼링이 지금 이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미 고차가 됐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면서도 미국 경제를 월등하게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게 미 행정부의 지금 전략이죠. 전략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면서도 지금 계속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법안까지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추가 인프라 법안도 아마 10월 말쯤 되면 의회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풀릴 거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 상태로 갈 거고, 기업 실적들은 좋을 거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실업률이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화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실시는 할 텐데, 연준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2가지를 만들어 놨죠. 네. 스탠딩 레포랑 피마 레포. 어쨌든 한마디로 테이퍼링 되더라도 미국 국채를 팔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 주면 달러 주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8월 펑크. 네, 한국 시간으로 27일부터죠. 27일 밤부터 이제 파월 의장 공식 첫 일정 연설로부터 중요 정책은 이제 토요일 정도에, 금요일, 토요일 걸쳐가지고 중요 정책들이 나올 건데, 이번에도 아마 크게 지금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세로 봐서는 크게 테이퍼링에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이 없지 않을까. 그 덕분에 어제 달러가 조금 하락했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테이퍼링에 대해서 대표적인 강경책을 썼던 그 이름이 조금은 연준 위원 중에 한 명,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네, 이분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인데, 최근 이제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해서 약간 유예하는 목소리 기사를 지금 내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영향으로 달러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백신 의무화 얘기가 나왔죠. 백신 의무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고용을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고용이 안정화돼야지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잭슨홀 결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뭐 달러 관련 페어들은 약간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을까. 오일은 지금 어제 큰 하락 때문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데 크게 뭐 당분간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만약 8월 펑크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발언된다면 일시적으로 하락이 올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화요일까지 상황으로. 네, 나머지는 이제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제가 주말에 분석해놓은 차트인데 월요일날 큰 움직임 뒤에 월요일날은 이제 조금씩 조정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빠르게 카페에 오늘 화요일 새벽에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월요일 하루 움직임을 가지고 다음 방향을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주간 리포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는 이게 2시간 차트네요. 4시간 차트로 볼까요? 네, 달러가 큰 폭으로 지금 계속 상승세죠, 달러는. 상승 조정. 지금 다시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긴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달러 페어들은, 미국 달러 움직임에 주목해서 함께 봐야 될 것이다. 네, 달러가 올라가면 또 위안화는 떨어지죠. 위안화는 이제 박스권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살짝 하락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다시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후에는 박스권 안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좀 보이네요. 네, 다음 달러엔. 달러엔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간 리포트 상에 보면 지금 박스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예, 110.7, 뭐 108.7은 일시적으로 내려온 거고 109.2 이 라인을 지키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가격은 제가 지금 주말에 분석할 때만 해도 이 상황이었는데 박스권 가운데죠. 예. 물론 뭐 박스권 상하단선에서 이렇게 중단선을 하나 설정해두고 위쪽 구역, 아래쪽 구역, 그러니까 상단, 중단, 하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는 할 수 있을 건데 주말에 볼 때는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없었다가 어제 이제 뭐 가상으로 이제 위쪽 박스권 절반, 위쪽 구역, 아래쪽 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 살짝 밑으로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중요 레벨로 리테스트를 줬다가 조금은 빠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하긴 좋진 않습니다.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상승 하락 캔들 두 개가 나왔으니까 상승 파동이 약간 어느 정도 나와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승 저점부터 상승 파동 끝날 시점까지 또는 여기 잠깐 주춤하는 이 부분 보이죠? 여기서부터 상승 파동 끝나는 위치까지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되돌림이 어디까지 올까? 여기가 지금 중요 레벨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구역인데 가격선인데 거의 뭐 618 근처까지 약간 비슷한 위치까지 오죠. 그리고 다음 지지 저항 레벨로 꼽아놓은 것들이 그려놓은 것이 이제 피보나치 확장 레벨 마이너스 272 그 다음 여기 전고점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618 어느 정도 뭐 설명이 가능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리테스트가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시그널 캔들이 확인된다면 매수 포지션으로 한번 거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파운드 달러. 파운드 달러도 유로 달러랑 비슷한 움직임이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 페어들은 달러 움직임에 맞춰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유럽 쪽, 유로나 파운드나 유럽 관련 종목들은 뭐 요즘 최근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행이 풀려야지 뭔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움직임에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단기 하락 추세, 저는 이런 뭐 딱 붙어서 내려오는 이런 하락 추세는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어찌됐건 바닥 찍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비율을 따져보면, 자, 피보나치로 이렇게 그려보면,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써놔가지고. 자, 여기죠. 제가 중요 레벨이라고 지저항 레벨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여기. 뭐 50%랑 38% 근처로 지금 피보나치가 확인되는데, 네, 확장 레벨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위치까지 조정이 오면 여기에서 이제 상승 시그널 캔들을 확인해서 매수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이 전체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요 하락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618이 살짝 넘는 위치까지 오고 지금 조정이 오는 모습인데, 네, 현재까지는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제가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러 스위스 프랑. 달러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거래를 뭐 썩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간 차트로 보면 지금 갇힌 움직임이라는 거죠. 네,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쭉 하락하는 트렌드랑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갇힌 움직임, 수렴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거래를 언제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어디론가 이제 돌파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이 종목은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로 봐서 좋은 자리가 나온다면 거래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달러 스위스 프랑은 큰 파동에서 지금 점점 수렴의 위치로 갇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제가 이제 중요 레벨 지지 저항으로 설정해 놓은 이 기준을 잡은 이 위치를 지금 하락 돌파하는 모습, 여기도 마찬가지 리테스트하고 이 지점에서 하락 시그널에 해당되는 캔들이 확인되면 얘는 매도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호주달러, K달러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달러 역시 마찬가지. 호주달러는 이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피보나치 618이고, 제가 적어놓은 지지저항하고 겹치는 피보나치 618 이 라인이 아직 좀 남았죠. 네. 이 피보나치 되돌림의 618 지점의 기준은 이 지점과 이 지점입니다. 이 하락파동에 대한 되돌림. 다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정이 조정파동 끝이다라는 신호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끝났다,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전 상승하던 캔들을 반대 캔들, 원봉 캔들 한 두세 개 정도는 확인해야지 이 파동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다음 방향을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아직 하락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조정 중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K달러는 지금 이제 조정이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 시그널 캔들만 나오면 매도 거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벌써 이미 나왔죠, 얘는.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끝내고 한번 하락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다가 조정 움직임이 나왔고 이 위치에서 지금 시그널 캔들은 아니지만 다음 방향을 결정하는 캔들을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그널 캔들과 방향 시그널 캔들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된다면 매도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오일 먼저 보겠습니다. 오일은 아까 경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여지껏 이제 가격이 너무 내려갔죠. 오일 가격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이 여기가 자꾸 끊어집니다. 네, 오일 가격이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또 할 수가 있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왔습니다. 왔고 중요 레벨 66.5 근처까지 지금 온 상태고 저는 이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완만하게 옆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요 정도 또는 요 정도 이 정도 속도로 완만하게 다시 어느 정도는 하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63.5까지 제가 이제 목표가로 잡고 이 정도까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은 조금 이제 조정 끝나고 다시 하락으로 빠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도 역시 약세로 봐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달러도 조정 끝내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 네, 지금 달러 캐나다죠. 달러가 기준통화고 캐나다 달러가 상대통화입니다. 그래서 기준통화가 강세면 달러가 지금 조정 끝내고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러면 달러 캐나다는 상승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캐나다도 지금 오일도 지금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하락의 움직임으로 제가 보고 있으니 캐나다 달러도 지금 하락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상승, 캐나다 달러는 하락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상승의 움직임이 나와야지 맞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V자로 가파르게 올랐다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다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 이런 V자 패턴도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도 시간을 어느 정도 끌다가 이런 모습이나 뭐 이런 종류의 모습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 후반에는 또 8월 펑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매일매일 촘촘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는 지금 여기 수렴 제가 지난주 주말에 분석할 때는 이 단계였죠. 수렴 안쪽이었는데 수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1800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보는 것은 1800을 딛고 다음 방향으로 전고점에 해당되는 다음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달러 움직임, 중국의 움직임 유념해서 거래에 조심스럽게 거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간 리포트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